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의원님 너무하시네. 특검발로 실제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문화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최순실 씨를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수차 부인했단 말이죠. 여러 자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 법한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 씨를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증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꺼리죠. 의원님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정부 질의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조윤선이야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끄떡끄떡 마시지 마시고. 네네. 저 안 보이거든요. 네.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새로운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걸 밝힐 일은 아니죠?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네. 또 그냥 저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서 얘기해. 제가 경선했던 상대이니만큼.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를 재벌 사모님들에게 손잡고 가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다. 당신은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점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수석이든 장관이든 예. 복수의 의원들이 받았고 의원님도 그중 한 분이다.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개혁보수신당은 사람이 줄었어요? 개혁보수신당이요? 네.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 어제 그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눈물을 보였다고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랬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듣고 약간 의아한 것이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정강 정책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 정책이 맞지 않은 것은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강 정책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일이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흐느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강 정책은 그냥 언론 보도용이고.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실과 아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조금 그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아직 오늘 이제 가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은 정강 정책을 미리 문제 삼은 거네요. 네, 그리고 정강 정책이 그때는 아직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실제 흐느낀 이유가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다들 짐작하는 사정이죠, 뭐. 그게 뭡니까? 다들 짐작하는 사정. 어제 제가 종편에 나갔더니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가 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너무하시네. 제가 너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놀라지 않죠. 그래요? 네. 본인이 원했던 정도의 뭐 대표성이나 화제성이나 혹은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한 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원내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로 저희들이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네, 따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예. 확실해요, 울면서? 늘 많이 울어요. 늘 많이 울어요? 예. 이런 중요한. 그래서 이제 있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왜 울었을까요? 아니 이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로 지금 분당파. 네. 분당이라고 할게요. 분당했으니까 이미. 가칭 개혁 보수신당 분들 중에 내정됐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울면서 뭐 내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추대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 됐고. 울면서. 네, 나중에 이제 혼자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제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김성태 의원 등등이 막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 의원 하면 안 된다. 나 의원 하면 우리가 선거 진다. 근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 우리 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마구 화를 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 네, 근데도 이제 막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속사정도 같이 합리하지 않는 속사정도 정가정책이 아니라 본인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명 탈당하나요? 오늘 한 30여 명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늘어날 것 같다가 뉴스가 그게 아니라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사실상 아까 안민석 의원 말처럼 이 보수당은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계량에 지역 유권자나 주민들 또 그런 도의적인 절차를 갖추고 또 조금 뭐 간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다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나경원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한 파스 쉬었다가 1월 초쯤에 이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올 거라는 건가요? 어젯밤에 사실상 제가 밤늦게 어제 들어갔는데 한 아주 밤늦은 시간인데 막 울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나경원 의원이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심경에 막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그렇죠. 통화하면서 흐느꼈다고요? 원래 나경원은 뭐 저 앞에서 잘 울어요. 뭘 그런 것까지 또 알려고.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울면서 하는 얘기에 골자가 지금은 어렵지만 합류하겠다? 아니면은 잘 가라?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은 아니지만은.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안 한 겁니까? 1월 초에. 글쎄 제가 이 청문회 하느라고
사실상 나경원은 김성태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뭐 국회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나경원 의원이 참 각종 선거는 출마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저도 이 서울 강서 보수당으로서는 힘든 지역이지만 저도 내리 삼선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경원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꼭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어머 끝나는 시간이네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꺼리죠. 의원님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있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정부 질의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조윤선이야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끄떡끄떡 마시지 마시고. 네네. 저 안 보이거든요. 네.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새로운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걸 밝힐 일은 아니죠.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네. 또 그냥 저하고 특검이 부르면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의원님 너무하시네. 특검발로 실제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문화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최순실 씨를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경선했던 상대이니만큼.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를 재벌 사모님들에게 손잡고 가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다. 당신은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모르겠지만 뭐 그 전화를 수석이든 장관이든 예. 복수의 의원들이 받았고 의원님도 그중 한 분이다. 야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개혁보수신당은 사람이 줄었어요. 개혁보수신당이요? 네.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 어제 그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눈물을 보였다고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랬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듣고 약간 의아한 것이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정강 정책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 정책이 맞지 않은 것은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강 정책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일이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흐느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강 아는 정책은 분들은. 그냥 언론 보도용이고.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실과 아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조금 그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아직 오늘 이제 가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은 정강 정책을 미리 문제 삼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 그때는 아직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네. 실제 흐느낀 이유가 속다고 수차 부인했단 말이죠. 여러 자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 법한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을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분들은 증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고